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23일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재난지원금 14조 뿌렸는데 4조만 소비에 썼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KDI 정책포럼이라는 정기 간행물에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 요약본을 소개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사용 가능했던 업종에서 26.2%에서 36.1%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고, 매출 효과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 매출 대비 총 4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KDI 보고서를 가지고 조선일보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12월 24일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제목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10만원 주면 18만원 쓴다. 진짜 그럴까? 라는 제목입니다. KDI에서는 약 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만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왜 1.85배의 소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KDI 보고서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인용하는데 23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는데,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4월 12일까지 소비 추세가 전년 동기 대비 2,655억 원 줄었는데 이 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진다는 가정. 그래서 만약 긴급 재난지원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이 쭉 이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대로라면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비는 약 69조 2384억 원이 됐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고, 그런데 실제 소비액은 약 78조 7375억 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정치 대비 9조 5천억 원 정도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졌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에서 5조 1190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9조 5천억 원이라는 소비를 낳았으니 그 효과가 1.8배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9조 5천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 뒤에는 2019년의 같은 기간, 즉 4월부터 8월 동안 소비된 70조 9천억 원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소비가 69조 2384억 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럼 KDI의 30%의 효과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DI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전의 코로나 확진자 수 변화에 따른 8개 카드사 매출의 변화를 이용하여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서 추정한 후 실제 매출액과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단기 승수 26.2%에서 36.1%의 소비가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는 약 4조 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KDI의 분석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소비가 어느 정도 됐을까에 대한 예측값의 차이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다시 조선일보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KDI의 경기도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KDI의 대답은 전체 연구 방법을 다 보지 못해서 대답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첫째,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소비 이축의 약화, 즉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월에서 4월까지 거리두기 때문에 미처 소비하지 못한, 즉 미뤄뒀던 소비를 거리두기가 풀린 5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즉 2월부터 4월 이제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거리두기 때문에 돈을 쓰지를 못했는데, 그때 쌓인 것을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부터 소비를 다시 늘렸다. 계획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소비를 한꺼번에 다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복 소비라고 표현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경기도의 분석 결과가 해외 주요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 소비 쿠폰을 가지고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쿠폰의 경우 효과는 20%에서 40%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유는 확진자 수의 추이와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해도 80%의 추가 소비는 기존의 연구 결과, 즉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연구된 것들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70조 9천억 원에 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69조 238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계속 줄어든, 작년 동기 대비 약 2.3%포인트 감소한 예측값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값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작년 대비 소비가 오르거나 아니면 소비가 똑같다고 꼭 볼 수는 없겠죠. 2.3%포인트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값 자체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KDI처럼 이제 무엇을 근거로 설정한 액수인지는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DI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 즉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4월 12일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이제 5월부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확진자 수의 변화에 따른 이제 카드사의 매출 변화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측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관점에서 이제 가정한 예측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합리적인 예측을 했는가에 대한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 69조 2384억 원이라는 값이 어떠한 전제 하에서 예측한 것인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KDI 보고서와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죠. 누가 더 합리적인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평가 분석을 했는지 말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제 도별로, 각 권역별로 소비 액수를 예측한 KDI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또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값이 나왔는지 꼭 당당하게 밝혀서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침 이제 KDI에서 지역별 예측값 대비 실제 카드 매출 변화도 살펴봤는데, 이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경기도는 48조 1648억에서 53조 6109억으로 11.45%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이제 증가한 매출이 78조 7,375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과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기간상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이제 매출액을 파악하는 기간을 서로 똑같이 잡지는 않았을 거고, 잡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이 잡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KDI에서는 8개 카드사의 정보를 가지고 값을 잡았고, 경기도는 14개 카드사의 매출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니까 뭐 경기도 값이 아무래도 카드사를 더 많이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값 자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11.45%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증가된 폭이 경기도의 분석 결과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일단 53조 6,709억. 네. 자, 그래서 이 KDI 보고서는 이러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요약본에서 이제 정책 제언을 남기는데, 이것은 이제 조세현의 연구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지만 매출 증대 효과를 본 업종이 소규모 마트, 식당, 가구 등의 특정 업종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소비 증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들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도 더 아낄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KDI 보고서의 이제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조선일보 기사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그 기사 말입니다. 이게 일단은 조선일보 기자가 상당히 오버했습니다. 이 KDI 보고서를 보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30% 정도였다라고 하지만 그럼 나머지 70%에 대한 얘기를 딱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30%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가 이런 내용을 끼워 넣습니다. 나머지 70%는 뭐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다. 이 내용은 이제 KDI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KDI가 이제 하지 않은 얘기를 이기훈 기자가 좀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가뜩이나 이제 발끈은 잘하는 이재명 지사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저도 빚을 갚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를 일단은 미루는 관망 상태에서 저축을 하는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KDI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사실 페이스북에 숫자에 크게 얽매이지는 않고 KDI의 30%건, 경기도의 80%건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KDI랑 크게 각을 세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효과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둘 다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적을 하자면 KDI의 거는 정부에서 지출한 14.3조 플러스 4조가 아니고 예상 매출 더하기 4조입니다. 그러니까 총 정부가 14조 3천억을 지출을 해서 18조 3천억 원의 매출, 소비 진작 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예상 매출 더하기 4조의 매출 증대 효과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페이북 글을 작성하다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효과는 효과죠. 이 부분을 지적을 빠뜨릴 수가 없고, 여튼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반응을 보면은 지난 이제 조세현의 보고서에 보였던 뭐 얼빠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는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그때 비판도 많이 받았죠. 예.
뭐 언론에서도 비판이 있었고요. 뭐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당연히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찰이 있은 이후로 좀 주변에 만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추출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주간 최백은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최백은 교수님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 KDI 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내셨는데 이 숫자는 이재명 지사도 아주 놀랄만한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자, 페이스북 글을 좀 인용을 하면은 최백은 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신용카드 매출 증대는 4조가 아니라 8조 2천억이다. 그리고 KDI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체한 소비 2분기에 6조 7,017억 원, 3분기에 1조 1,886억 원, 합의 7조 8,903억 원도 추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매출 증대 플러스 대체 소비의 합이 16조 903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14.3조의 추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효과가 112%입니다. 왜 추가 효과라고 하는 거냐면은 1차 재난지원금이 그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3개월 안에 소멸되기 때문에 100% 다 소비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거는 14.3조의 소비 효과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16조 903억 원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효과가 112%입니다. 경기도에서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높죠. 근데 이걸 긴급재난지원금 14.3조를 기본으로 효과로 깔아둔다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체 소비가 있거든요. 최백은 교수님은 뒤에 대체 소비를 더 황당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14.3조, 그러니까 14조 3천억은 당연히 거의 다 소비가 됐을 거예요. 예, 거의 다 받았고 또 받으신 분들이 이제 열심히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거는 다 쓸 수밖에 없는데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기본적인 자산이 좀 있는 분들, 그분들이 현금까지 같이 사용했을까요? 반드시?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받은 만큼 쓰지를 않았어요. 예. 그게 손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라고 하죠. 5분위. 5분위의 소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뭐 신용카드 매출 증대 부분은 뭐 경기도나 KDI처럼 이제 예상 매출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4조가 늘어났다 아니면은 뭐 9조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최백은 경제연구소는 8조 2천억이라고 잡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 소비가 2분기, 3분기 합쳐서 7조 8,903억 원이다. 이거를 추가해야 된다.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 소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려고 여행 경비를 이제 모아두는데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을 못 가게 돼가지고 여행 경비를 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여행 경비를 뭐 가전제품 같은 거를 뭐 TV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에어프라이어를 산다던가 네, 이런 다른 제품으로 소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대체 소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긴급재난지원금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소비라는 거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대체 소비를 이끌어냈다는 건지, 그러니까 대체 소비는 원래
소비를 하려고 계획되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 액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오픈한 이제 최백은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로 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최백은 경제연구소에 후원금을 보내서 보고서를 받아볼 수도 없고, 그거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어둠의 경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효과도 모자라셨는지 또 이제 무형의 효과를 또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실업자 증가도 감소시킨 효과. 그 다음에 국민 담합을 통해서 국민들을 방역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무형적 효과도 추가했습니다. 뭐 폐업 감소, 실업자 증가 감소는 이해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에 도움이 되긴 됐으니까요. 그쪽에는 실업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방역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켰다.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이게 설마 지금의 그 확진자 증가세가 쉽게 멈추지 않는 게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역 전문가도 아닌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방역 효과, IMF에서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IMF에서 이제 맞춤형 지원이 더 재정적으로 이제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맞춤형 지원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잠시 이제 쉬게 되면은 그 사람들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감염 위험성의 노출을 줄여서 코로나 전파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이 더 괜찮다. 이런 정책이라고 이제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 IMF에서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은 이제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께 그 IMF 권고를 따르라, 재정을 더 풀어라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못 봤는데 아직까지도 못 보셨나 봅니다. 이 정반대의 지원이 그러니까 보편 지급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지원,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긴급 재난지원금도 완전 보편 지급은 아니에요.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가구 단위로 했으니까요. 뭐 그래도 이제 보편 지급이 훨씬 더 가깝죠. 이런 지원이 이제 효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정부의 방역과 경제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없으신 거 아닌지, 그래서 자꾸 이런 개인적인 주장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백은 교수님은 이미 박사이신데 자꾸 이렇게 뭔가 주제를 확장하고 있죠. 뭐 방역까지. 뭐 평소에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요.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자꾸 이렇게 본인 본진을 잘 못 지키시면서 늘려나가시면은 박사신데도 이게 척척 석사가 되실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거 이제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강점인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토론을 통해서 본인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좀 인식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님 같은 분이 이제 토론을 해 주시면 딱 좋은데 아마 안 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예요. 근데 여러 언론사의 프로그램에서 뭐 YTN이나 뭐 뉴스공장이나 이런 이제 청취자들 아니면 이제 시청자들이 제법 되는 큰 언론사의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너무 한 사람의 경제학자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난지원금의 효과라던가 아니면 뭐 정책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도 나도 천편일률적으로 최백은 교수를 불러냅니다. 예. KBS도 있죠. 예. 최경영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MBC, 예.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최백은 교수님이, 예, 자주 나오시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또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백은 교수님은 저희가 예전에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적을 한 게 있지만, 그냥 모르고 들으면은 논리적인 완결성은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디테일을 잘 따져야죠. 디테일을 따져보면은 최백은 교수님 얘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평시에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예, 정부의 빚은 늘리더라도, 국민의 빚은 낮춰야 된다라던가, 네, 거기에다가 기본 대출도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랑 잘 맞는 거겠죠. 자,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KDI 보고서 시간 되시면은, 예, 요약본이라도 잠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기사도 한두 개, 여러 군데서 뉴시스라던가 오마이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과연 이제 어느 숫자가 더 합리적인 숫자인지, 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전 UBC에 있었던 고일석 기자님이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재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개혁이랑 사법 개혁도 같이 해야 돼서 기재부 차례까지 안 갈 것 같다. 먼저 적폐청산을 하고 나서 기재부도 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모든 조직 또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안주하면은 고인물이 되고, 또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개혁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요. 올 한 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대응한 이 방역과 경제, 그냥 현재 스코어만 딱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예, 돈을 많이 안 쓰고, 네, 많이 안 썼다고 하지만 많이 썼어요. 예, 4차 추경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네, 비록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은 OECD 국가 중 거의 1위죠.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니까, 예, 중국 외에는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코로나 방역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탑급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1위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거의 상당히, 예, 성공적으로 잡아나가고 있는 한 해를 보냈는데, 도대체 기재부에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개혁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근거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근거가 최백은 교수는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쪽 진영이랑 상당히 가까워져 계시는데요. UBC에 계실 때 그런 캐릭터 아니셨는데, 이렇게
기재부의 억하심정이 있어서 분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 기자시니까 뭐 저보다 보고 듣는 건 더 많이 있겠죠. 네. 뭐 기재부에 불만이 있는 것도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당 편만, 지금의 민주당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 당 지도부 편만 들고 정부 편은 별로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하시면서 국회의원들도 장관에 많이 데려다 쓰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기재부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어긋났길래 그러십니까? 설마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그 논쟁 때문에 아직도 그러시는 겁니까? 그거 뒤로는 다 맞춤형 지원 쪽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도 맞춤형 지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고위 당정청 회의가 훨씬 더 전임 지도부보다 자연스럽게 큰 소리 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바뀌고 모두 기재부에 굴복한 겁니까? 대통령님도, 그러니까 청와대도, 정부도, 그 다음에 민주당까지. UBC에서 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지려고 그런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하시던 분이 UBC 밖으로 나가시더니 뭐 투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뭐 검찰개혁 이런 거에 목소리 내주시고요. 네, 쓸데없이 기재부 머리채에는 잡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이제 최백운 교수님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기분이 좀 묘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한 호구맨 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에피소드를 또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사실 유튜브로 보면은 주간 이재명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제가 주간 최백은을 좀 더 재밌게 꾸미질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차게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이제 기정님과 호구맨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된 팟캐스트, 부족한 팟캐스트를 또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확진자 수가 빨리 줄어들어서 한자리에서 호구맨님과 기정님과 함께 녹음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한파의 날씨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